국민의힘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 의장이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행동을 우 의장 사퇴 촉구 이유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치밀한 디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결의안은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위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결의안을 살펴보면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의 편파적 의사진행과 위사일정 작성으로 중립의무를 어겼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비하면 틀린 말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중립의무를 어겼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가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켜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은 가히 상상을 초월해왔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가 관여되었다고 의심받는 특검에 계속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추 원내대표는 사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번만이 아닙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에도 첫 국회 개원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48.56%를 받았으며 이재명 후보는 47.83%를 받아 둘의 차이는 0.73%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0.73%포인트를 가지고 야당과 국민을 짓밟고 조롱해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빌미가 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조선일보 일면에 실렸던 사진이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렇구나. 사실 조선일보 안 봐도 돼요.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또 준비가 됐네. 근데 그 사진 안에 좀 제가 뻘겋다고 표현한 게 바로 저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조선일보를 비판을 많이 하지만 저 사진이 유일하게 조선일보에 또 실렸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참 야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주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했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 잠깐 나왔던 것처럼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선출을 강행했다. 이 소식들이 신문들의 대체적인 어떤 머릿기사라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한겨레신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한겨레신문 일면요. 민주 국힘 반발 속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동아일보 일면도 보여주십시오. 자, 야당 상임위원장 한밤 단독 선출 여당 국회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일면 머릿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시끄러웠죠. 시끄럽기도 했고 이거 언제 본회의가 열리냐 막 했는데 본회의 시간이 계속 연기가 됐어요. 낮에 열릴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밤 8시 50분쯤에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고요. 그 본회의 열리고 난 다음에 11개 상임위원장 투표를 진행을 했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이렇게 해서 야당 의원이 지금 19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죠. 19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 191명인가? 한 명이 빠진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투표에 참여를 해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 최민희 의원, 과방위원장,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 운영위원장 이렇게 선출을 했고요. 김용호 교육위원장, 신정훈 행안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7개 자리는 어떻게 되나? 민주당은 협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13일까지로 협상 시한을 민주당이 이틀 뒤로 못 박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거 협상에 응할까? 별로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일단 어제 이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하려면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원들이 다 상임위에 배정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단을 제출해야죠. 그렇죠. 배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뽑는 거니까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본회의가 늦어진 배경도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국회의원장이 두 차례 중재를 하도록 노력했던 거죠. 본회의 시간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여야 간에 합의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합의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국회의장이 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18개 상임위 위원으로 그냥 임의로 강제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선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벌써 이 단계에서 전원 상임위원 사임계를 냈고요. 본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이미 이 단계에서 지금 본회의 보이콧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추가적인 협상에 나설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일부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이 밤에 본회의 개의 직전에 나름대로의 절충안도 제시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주면 여당한테 주면 운영위와 과방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절충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막판에 나온 제안이어서 네. 더군다나 민주당은 법사위가 아무튼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본회의가 열리고 상임위원장 선거가 강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런 맥락을 고려를 해봐도 예. 당분간 국민의힘이 뭐 협상에 응한다거나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언론은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사면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또 얘기 이어갈게요. 방금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일종의 이제 뭐 중재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제안을 했었다 이렇게 절충안을 제안을 했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포기하는 대신 법사위원장만이라도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총에서 이 사실을 공개를 했다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어저께 이제 그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려고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앞에서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 뚫고 그냥 들어간 거고요. 근데 사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위법이 되는 거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때문에. 거기서 동물국회를 만들면은 동물처럼 이제 될 수가 있어서 현행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걸 못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본회의가 열렸고 상임위원장 선출되고 난 다음에 밤늦게 비공개 의총을 열었다 그래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허망하게 당하기보다는 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협상안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공개 세 차례에 걸친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한 달이 걸려도 좋으니 국회 등원을 거부하자. 의원직 사퇴 등 배수진을 쳐야 한다.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공보 모임을 탈퇴하자. 뭐 이런 초강경 발언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박투쟁 수순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 정책위사나 15개 특위를 통해서 15개 특위 가동했다는 얘기가 며칠 전에 전해졌거든요. 민생 정책 현안을 여기서 다루게 되고, 그러니까 공정언론 특위와 연금개혁 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위를 가동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상임위는 보이콧을 하고 특위를 가동해서 우리가 별도로, 왜냐하면 상임위 계속 보이콧하면 여당이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 어떤 수단으로 특위를 이용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사실 별 소득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도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하지만 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을 요구한 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특위가 입법권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특위라는 거는 당의 기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내 기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원내 관계자가 여당이 할 수 있는 당정협의나 시행령 발표로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겠다라고는 얘기합니다만 네. 그 국회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 하는 거하고는 이제 별개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 기사에 인용된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임기도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상임위 보이콧까지 하면 정부 추진 법안이 통과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여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기력하게 비출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밑에 게 더 재밌어요. 22대 국회 문 연 지 10일째인데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그 본회의 보이콧했잖아요. 당선인들이 지금 의원들 새로 이제 당선된 의원들이 한 번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 봤다네. 본회의장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해서 어떡하나? 견학 가야 되나? 그러게 말입니다. 참나. 하여튼 국민의힘은 지금 뭐 조금 더 미래까지 전망을 하자면 자칫 잘못하면 아예 입법을 포기해버리는 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가버리면. 그리고 계속 보이콧하는 거지. 당장 이제 아까 이 민주당이 이 선출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지만 시한이 13일까지여서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그때는 근데 민주당이 대통령 권력도 갖고 있고 입법부 권력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18개 상임위 다 가져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국민의 어떤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인데도 18개 다 가져간 데다가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국회에 안 왔어요. 국민의힘이 일정 기간 동안. 네. 안 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 돌이켜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회가 공전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큰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엄청난 뭐 여론의 역풍이 분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데다가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야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언론 기사들에 지금 보면은 가령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현실적으로 중요 상임위를 독식한 민주당에 대해서 여론 역풍을 기대하는 것 말고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여론 역풍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것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 교수의 얘기인 거예요. 대통령 그렇죠. 지지율도 낮고 임기도 3년 차인데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그냥 밖에 있을 거냐. 그래서 오늘 보도 내용을 쭉 보면은 이게 꼭 법사위 운영위를 여당이 꼭 움켜쥐고 있어야만 국회에서 성과가 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여당 내의 목소리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를 예를 들면 민주당이 어쨌든 협상하자고 하는 네. 7개 상임위를 받더라도 그 상임위 내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입법 경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네. 이렇게 다 포기하고 그냥 이 보이콧하고 상임위 박투쟁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내부에 있다는 거거든요. 왜 없겠어요. 집권 여당인데. 그렇죠. 국정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은 심판에서 192석이나 야권에다 몰아줘 버렸잖아요. 그거는 또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좀 저의 평론가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사실 협상 과정도 이제 막판에 가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운영위와 과방위 넘겨주더라도 법사위는 좀 우리 여당에게 주십시오 뭐 이런 이제 제안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계속 국민의힘의 전략은 계속 관례가 있는데 왜 관례를 따르지 않느냐 이거 하나였잖아요. 근데 협상이라는 게 그거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령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사위를 달라고 할 것 같으면 네. 그 전제가 되는 어떤 상황을 해소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가령 네. 법사위를 민주당이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력한 논리 중에 하나는 특검이나 이런 거를 이 정권이 이유도 없이 그냥 다 거부를 하고 있으니 네. 이걸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를 가져가야 됩니다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은 그러면 특검은 예를 들면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라든지 또는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일단 꺼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이렇게 가거나 운영위 문제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실이 예를 들면은 제2부속실도 안 하고 등등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네. 그거 우리가 역할을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협상에 응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관례만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당이 한번 돌아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원 워크숍 때 그랬잖아요. 똘똘 이거 했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지 뭉치자. 왜 나 혼자만 해? 똘똘 뭉치자 맥주도 한 잔 마시고 네. 뭐 국민들 좀 뭐라고 좀 하겠지만 뭐 이건 그리고 맥주병 쫙 돌려가지고 술 한 잔씩 또 하고 한 잔 했는지 뭐 몇 잔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온통 걱정은 용산 걱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경향신문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인터뷰했어요.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까 그 180석 그 21대 전반기 때 다 가져가 했던 사람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지금 여당이 소수당인데 너네 야당한테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뭐 간략한 인터뷰 기사가 또 실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동아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그 위에 뭐 지금 초강성 친명 의원들이 지금 상임위원장들 이렇게 다 가져갔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뭐 일종의 이제 보수 신문으로서 이렇게 접근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위에는 그냥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밑에 기사입니다. 밑에 기사 보시면 야당 오늘부터 바로 상임위 단독 가동 방침, 세계 특검법, 민생지원금 등 몰아붙인다. 이렇게 이제 기사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의원이 밤에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이렇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몽골 기병대처럼 몰아붙일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지금 이제 그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한 거고 여당 의원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상임위 배정을 했지만 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하니까 그럼 뭐 국회의장이 배정을 한 거고요. 야당 의원들만 상임위 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야당 의원들만 상임위 배정을 했다 하더라도 정족수를 채웠다는 거야 이미.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상임위를 연다 오늘부터 그래서 상임위를 가동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대책과 최혜병 특검법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원구성이 이루어지는 대로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하고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특히 법사위를 중심으로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외에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도 속도전을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입법권과 별개로 국회법상의 각종 이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권한 이것도 적극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 질의도 이달 중에 열어서 따져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영일만 석유 시추 관련 사안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비선 논란 그리고 북한 오물풍선에 대항한 국방부의 대응 국정이 전반적으로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 3면도 보여주십시오.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한겨레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3면에서 최상병 특검법 방송 3법 신속 추진 7월 안 통과 그렇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밝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 여기에 아울러서 방송 3법 그러니까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걸 7월 안에 통과시키겠다 라면서 초고속 속도전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의석수 차에 눌린 국민의힘이 무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들의 최우선 순위로 정한 쟁점 법안 처리를 휘몰아가는 모양새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장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서라도 당론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 3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 과기정통위, 과방위 이 두 곳이기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 두 명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상임위 열어서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순직 사건과 그 이어진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그러니까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7, 8월 중에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처리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전하고 있고 민주당 관계자도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방송 3법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 한 올여름 굉장히 뜨겁게 만드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KBS 이사진, MBC 대주주인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8월에 종료되는 상황인데 방송 3법은 KBS 그리고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고 현재 대통령과 국회가 갖고 있는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금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쓸리는 것을 막겠다. 그래서 이사 숫자를 늘리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여당만 여당 추천이 인사가 항상 다수기 때문에 다수결로 해버리면은 그냥 사장도 갈아치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더 이상 재현하지 않도록 바꿔버리겠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7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한국방, KBS 그리고 MBC 이사진 선임부터 적용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위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방통위법을 개정해가지고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으로 현재 방통위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2명으로 지금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방통위 회의 개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강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